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만약 대법원장이 되면 영장 전담 판사가 되는 엘리트 코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까지 하다가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마무리를 못 지어서 오늘 다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대략 시간이 10여 분 있습니다. 길게 하자니까요. 오늘 하다가 또 못하면 또 다시 연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좀 네. 스피디하게 진행해 볼게요. 영장 전담 판사 엘리트 코스가 사라진다. 이게 원래는 어떤 코스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장 전담 판사가 모두 엘리트 코스인 건 아니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양태가 드러나는 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근원부터 약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 판사들이 사무분담을 정하는데, 이 사무분담이라는 거는 판사들이 개개 판사들이 맡게 되는 업무 내용을 가리킵니다. 뭐, 민사를 하냐, 형사를 하냐, 뭐, 영장을 하냐, 이런 걸 가리키는데, 이 사무분담을 이제 정하는데, 보통 이제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법원의 수석부장 판사가 초안을 짜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법원장한테 보내면 법원장이 보고, 뭐 수정을 하든 오케이를 하든 해가지고, 어느 판사가 어떤 업무를 맡는다,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판사가 어떤 업무를 맡을 거냐 하는 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 법원의 법원장의 권한이에요. 춘천지방법원이면 춘천지방법원장의.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부터. 뭐냐면은 예전에는 대검 중수부가 있던 시절.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담당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권한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옮겨왔죠. 네. 뭐 아무튼 거기서 이제 정권이나 북의 이제 중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데인데 네. 그 대응하는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재벌이나 거물 정치인들 주로.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수사에 관한 재판을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부 또 그다음에 그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영장 전담 판사 여기는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누구를 시킬지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지방법원장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중론입니다. 사람들이 그 법조인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이건 대법원장이 이제 염두에 두고 시쳇말로 꽂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물증은 그렇죠. 나오지 예. 않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법원장이 하는 자리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장이 되거나 내지는 영장 전담 판사가 된다는 거는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법원 수뇌부에 신망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 하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연히 앞으로 그 코스를 거쳐가면 승진 가도를 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 예, 그렇게 됐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도 그랬습니까?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석부장이나 법원장이 이제 그 사무분담을 정하는 게 중앙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권한이 좀 있었는데 이게 차츰 더 사라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인사 발표 나는 거 보면 누가 영장 전담을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읽혀지는 거예요. 저 인사 결과를 보면 그럴 정도니까 이거는 뭐 사무분담 짜기 전에 벌써 대법원장의 의중이 있구나라는 게 읽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심해져 버린 거죠. 예전에는 그런 정도까지 예측은 안 됐었거든요. 더 심해졌다. 그러면 그렇게 그 양승태 대법관 체제 하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친대법관적인 사람들이 와서 혹시 최근에 영장 심사가 왜냐하면 영장 심사 판사들이 최근에 바뀌었으니까요. 최근이랑 하면 몇 달 전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임명한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혹시 그렇게 마지막으로 임명된 분들의 영장 심사에서 최근에 이 영장 기각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거 한두 건만 예를 들어 봐 주십시오.
일단 뭐 전제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게 뭐 개개 사건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약간 이상한 흐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전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정유라 영장 기각됐었죠. 우병우 영장 기각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방산비리 관련해서 카이 전직 임원이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게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가 돼 있었던 고영태 영장이 발부가 됐다. 많이들 비교하죠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를 죄송합니다. 네 사건을 놓고 보면 그 비슷한 흐름들이 다들 소환에 불응했거나 수사기관의 소환에 소재가 일시적으로 묘연했던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그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도주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영장 발부 사유인 거죠. 개개 사건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뭐 정유라나 우병우에 대해서 영장 발부 안 하고 고영태에서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흐름들을 보면 최소한 이건 형평에는 안 맞는다. 하려면 다 기각을 하던가 발부하려면 다 하던가 이러면은 그래 뭐 이게 당부는 떠나서 그래도 형평에는 맞는다라고 하겠는데 형평이 안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게 뭔가 흐름이 있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장 사건 처리하는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일련의 흐름이 있긴 있었다. 그렇죠. 개별 사건이 개별 특성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한 번 벌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벌어지니까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죠. 게다가 영장도 영장이지만요. 더 결정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장 전담 판사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의 엘리트 코스라는 게 이제 형사 합의부 부장 판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조윤선 전 장관 판결 보면 뭐 판단에 맞고 틀리고 떠나서 기가 막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박근혜 최순실은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기소가 안 됐으면 그 사건에서는 그러면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게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인데 무죄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판결에서. 다른 재판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건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 정권의 코드에 맞는 판사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해버린 거랑 같은 겁니다. 이게 예전에 그 소위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얘기했던 정말 뭐 노골적인 튀는 판결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렇죠. 영장 전담 판사 최근에 영장 전담 판사에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간다는 흐름이 있고 또 뭐 조윤선 판결을 보더라도 말하자면 양승태 대법관 체제 하에서 승승장구했던 판사들로 보여지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판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전체 흐름이 그렇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아직도 4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생중계 불허했지 않습니까? 피고인들이 부동의하고 공공이익이 크지 않고 무죄 추정 원칙 어긋난다. 요 재판부 물론 각자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요. 그 중에서 가장 동의가 안 된다. 같은 법조인으로. 이게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좀 유식한 말을 쓰면 경간부회입니다. 이거. 이때 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재판 업무의 본질하고도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 판결도 아니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사법부에 적폐 세력이 있고 이거 사법개혁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첫째는요. 지금 이 이재용 삼성부회장 사건이 뭐냐면 이게 시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새로 만들고 특별검사까지 임명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주권자인 국민이 이건 특별하게 수사해가지고 특별하게 처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법도 새로 만들고 검사도 새로 임명해서 한 건데 이거를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무죄 추정, 뭐 공공의 이익, 뭐 사생활 보호
이걸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고 주권자의 의사가 뭐냐를 중시를 해야지 어떻게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뭐 물론 그 가치가 뭐 전혀 몰가치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요. 무죄 추정 얘기하는데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하는데 다만 국가안전보장 안전질서를 방해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우려가 뭐 이렇게 피해가 생길 수 있을 때 그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판결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어차피 헌법에 판결을 공개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없는데 이걸 TV로 나가든 라디오로 하든 뭐 사진 촬영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죄 추정하고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이게 이 추정이 깨지는 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잖아요. 유죄 판결 확정될 때는 대법원에 가는 때고요.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하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수사,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보면은 그러면 이 과정들이 쭉 갈 때 추정력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거죠. 깨져가는 거죠. 근데 비교를 해봤을 때 수사 단계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피사실 공표가 문제가 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혐의로 이제 뭐 기소를 했다거나 영장 청구했다거나 이렇게 공표를 하죠. 이거 범죄거든요. 근데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 요건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안 맞아요. 이 결정은. 그런 경우에도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 무죄 추정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 이거 경감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흥분하신 것 같고. 그런데 예. 지금은 사실 이런 결정을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내일 선고니까 이미 다 써놓은 상태잖아요. 사실상 그죠? 예. 그렇죠. 보통 오늘 어제였으면 거의 뭐 썼죠. 오탈자 정도 검토하는 단계죠, 이제. 그러니까 판결은 사실상 난 상태에서 그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20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대충 그 마지막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나 분위기를 보면 유죄 무죄 감이 오신다면서요. 감은 감인데 제가 방송에서 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근거를 하나를 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 유죄 날 것 같냐 무죄 날 것 같냐 그런 취지로 질문으로 이해가 가는데 일단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무죄 추정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 뭐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그 무죄 추정이라는 것 때문에 중계를 안 하겠다면 역으로 뒤집으면 유죄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유죄 선고할 거니까 그래도 무죄 추정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유죄 선고할 거다 이거잖아요. 유죄 판결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판사들의 감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재판부에서 이제 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뭐 공공의 이익과 뭐 침해되는 법이 있고 이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침해되는 법익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뭐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 결정이 맞다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인이니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삼성 임원들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이 사람들이 유죄가 선고가 되면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에서 우려하는 어떤 그 개인 그 뭐 비밀이라든가 뭐 개인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 때문에 비공개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최소한 삼성 임원들은 유죄겠구나라는 소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까지는 모르겠으나. 자, 내일 선고 결과가 나오고 저희는 내일 오후에 나오고 저희는 오전 방송밖에 없으니까 월요일 날 그러면 그 결과를 놓고 이정열 부장판사님이 유죄일 것 같다는 심증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거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큰 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킨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근원부터 약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 판사들이 사무분담을
정하는데 이 사무분담이라는 거는 판사들이 개개 판사들이 맡게 되는 업무 내용을 가리킵니다. 뭐 민사를 하냐, 형사를 하냐, 뭐 영장을 하냐 이런 걸 가리키는데 이 사무분담을 이제 정하는데 보통 이제 관행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법원의 수석부장 판사가 초안을 짜요. 그래서 그거를 법원장한테 보내면 법원장이 보고 뭐 수정을 하든 오케이를 하든 해가지고 어느 판사가 어떤 업무를 맡는다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판사가 어떤 업무를 맡을 거냐 하는 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 법원의 법원장의 권한이에요. 춘천지방법원이면 춘천지방법원장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부터. 뭐냐면은 예전에는 대검 중수부가 있던 시절.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권한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옮겨왔죠. 뭐 아무튼 거기서 이제 정권이나 저 북에 이제 중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데인데 그 대응하는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재벌이나 거물 정치인들 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수사에 관한 재판을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부 또 그다음에 그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영장전담판사 여기는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누구를 시킬지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지방법원장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중론입니다. 사람들이 법조인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이건 대법원장이 이제 염두에 두고 시쳇말로 꽂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법원장이 하는 자리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장이 되거나 내지는 영장전담 판사가 된다는 거는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법원 수뇌부에 신망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 하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연히 앞으로 그 코스를 거쳐가면 승진 가도를 달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 예, 그렇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도 그랬습니까?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석부장이나 법원장이 이제 그 사무분담을 정하는 게 중앙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권한이 좀 있었는데 이게 차츰 더 사라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인사 발표 나는 거 보면 누가 영장 전담을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읽혀지는 거예요. 저 인사 결과를 보면 그럴 정도니까 이거는 뭐 사무분담 짜기 전에 벌써 대법원장의 의중이 있구나라는 게 읽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심해져 버린 거죠. 예전에는 그런 정도까지 예측은 안 됐었고.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만약 대법원장이 되면 영장 전담 판사가 되는 엘리트 코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까지 하다가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마무리를 못 지어서 오늘 다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대략 시간이 10여 분 있습니다. 길게 하자니까요. 오늘 하다가 또 못하면 또 다시 연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해 볼게요. 영장 전담 판사 엘리트 코스가 사라진다. 이게 원래는 어떤 코스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장 전담 판사가 모두 엘리트 코스인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양태가 드러나는 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거든요. 더 심해졌다. 그러면 그렇게 그 양승태 대법관 체제 하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친대법관적인 사람들이 와서 혹시 최근에 영장심사가 왜냐하면 영장심사 판사들이 최근에 바뀌었으니까요. 최근이라고 하면 몇 달 전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임명한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혹시 그렇게 마지막으로 임명된 분들의 영장심사에서 최근에 이 영장 기각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거 한두 건만 예를 들어 봐 주십시오. 일단 뭐 전제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게
뭐 개개 사건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약간 이상한 흐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전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정유라 영장 기각됐었죠. 우병우 영장 기각